20페이지에 여러분들 내가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양가로 20페이지 한번 잠시 볼까요? 20페이지 양가로 2번 효력에 1번, 2번 그리고 기억본 보면 진의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진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놓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제3자는 악이라도 권리 취득한다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악이거나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면 제3자가 선의이면 권리를 취득한다 나와 있나요? 그래서 비지의 표시 포인트가 제3자가 어떻게 권리를 취득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제3자는 어떤 요건 갖추면 권리를 취득하는가 거기에 마음에 그렇게 두고 공부를 하셔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요. 이제 22페이지에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나오면 여러분들 거기에 그 1번에 3번에 1번을 봐. 상대방과 합의 메모 쳐봐. 합의 또는 양해 이런 말이 나오거든. 합의, 양해. 상대방과 합의하여 이루어진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도 이루어진 진의한 의사표시를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고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나 양해를 통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봐 이제 우리는 다 같이 비통착사강.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이야.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이거보다 전전세 무과 취치철의 손절. 여기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는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만약에 추인해도 새로운 행위가 안 되는 게 두 개요. 봐요. 다시 강추 없다. 강행복귀에 반한 행위와 반사이득 행위만 추인해도 세가 될 수 없어. 나머지는 전부 추인하면 세가 될 수 있지. 이렇게. 거기에 여러분들 그 통정허위 표시에 몇 번 보냐면 3번 봐. 3번. 그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 무효행위의 추인 나오나? 여기 박스. 여기요. 이게 써놓은 거야. 왼쪽에. 거기다 써보죠. 왼쪽에다가 일부가 무효 나오나요? 그럼 거기다가 전 왼쪽에 써봐. 왼쪽에다가 전. 여러분들 그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돼 있어. 일부가 무효이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전 써봐. 전. 즉 무슨 얘기냐면 통정허위 표시의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는 유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왼쪽이 전.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된다. 맞아? 그 왼쪽에다가 무효행위 전환 나오지? 그 왼쪽에다 전 동그라미 쳐. 전. 전 메모. 그 다음에 3번. 여기 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의 원이 종료한 후에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강행복귀와 반사이득행위 아니잖아. 그래서 왼쪽에다가 새 동그라미 쳐. 그래서 새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가 된다. 비소급적 유효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세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당이득의 부 동그라미 쳐. 자, 통정허위 표시 우리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이득 행위다. 반사 아니다. 우리 한번 외워본다. 조투강강 통신 악의는 반사 아니다. 그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반사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판은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에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다가 왼쪽에다가 과 동그라미 써봐.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만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는 안 생기잖아. 이렇게. 그냥 왼쪽에다 과 그냥 쓰고 가는 거예요. 과. 그 다음에 가장매매도 자 우리는 목적이 가장매매로 정해졌을 때 목적이 가장매매로 정해졌어도 만약에 제한능력자가 가장매매 할 수 있지. 그러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지. 취 동그라미.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사회행위가 되면 사회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에다가 취 동그라미 쳐. 취.
그리고 왼쪽에다가 취.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는 여기 봐라. 통정허위 표시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제3자에게는 상대적 무효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안 정해졌죠. 그래서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꼭 나오니까 철 동그라미입니다. 철. 그 다음에 해자 동그라미. 여기 무효는 해지한다, 해지 못한다. 해지 못해. 그래서 혹시 통정허위 표시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X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무효인 행위에 기하여 상대방은 앞에서 배웠지. 상대방은 손총 있어 없어요? 없지 이렇게. 그래서 손자. 그래서 오른쪽에 써면 뭐라고 되냐면 가장행위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쓰여있네. 그 다음에 여기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제3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제3자. 절이요 상이요. 상대적 무효지. 그래서 상 이렇게 써놓는데 상대적 무효다. 그럼 이제 한번 외워본다. 전전세 무과 취치철의 손절. 그래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우리는 통정허위 표시는 절대적 무효라고 상대적 무효라고 이렇게 무효 나오면 이렇게 해결해 줘 버려. 당사자 사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여기 두 사람 사이에 통정해서 의사표시는 무효돼. 근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의사표시를 해. 비진의로 의사표시를 해. 비진의. 상대방도 비진의로 계약을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정허위 표시는 혼자서 비진의 표시해. 둘 다 비진의 표시해. 둘 다 비진의 표시오고 따로따로 비진의 표시야. 짜고 한 비진의 표시야. 그래, 짜고 한 비진의 표시를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둘 다 비진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도 비진이 나도 비진인데 그냥 둘이 짜고, 그래서 짜고 한 목적을 배워. 다시 한번 짜고, 둘이 짜고 한 계약서 내용을 배운다. 동의해? 그러면 계약서 내용이 정해지고 병이 나타나 항상. 그러면 가불간에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정해진 계약서 목적은 반사요. 반사는 아니야. 반사 아니고 원칙은 확정 무효.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로 한다. 확정 무효. 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두 사람 사이의 무효는 병에게는 뭘로 다루어져? 유효. 병이 악이어야 돼? 선이어야 돼? 지금 잘 들어야 돼. 갑과 을이 거짓말로 계약서 썼다는 것을 병이 몰라. 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잘 봐. 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이 이게 둘이 무효더라도 병이 가장매매라는 걸 몰랐다면 여기가 유효다 무효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유효 무효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무효인데 병이 선이면 유효가 될 수 그런 얘기 아니야. 여기가. 여기 유효 무효 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두 사람 사이의 유효 무효는 또 다시 따져야 되고 두 사람 사이의 무효는 병이 선이면 뭘로 다뤄지고 병이 선이면 뭘로 다뤄져? 유효. 병에게는 알아들었냐? 병이 악이면 이게 뭘로 다뤄져? 무효로 그냥 다뤄진다 그 말이야. 여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인데 병이 선이면 이게 유효로 다뤄진다 그런 뜻이지. 병이 선이면 여기가 유효다 무효다 그런 걸 논하는 것은 아니야 지금. 동의해? 자, 그러면 갑이 두 사람이 통정허위 표시했어. 그럼 갑을간의 매매는 진짜 매매일 것이다 가장 매매일 것이다. 항상 우리는 진이냐 가냐 물어보면 다 진일 것이다 이렇게 하라니까. 다시 한번 진일 것이다. 그러므로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사실은 이봐. 비진의 표시는 무효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짜고 한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다시 한다. 진짜일 것이다. 그럼 두 사람이 이루어진 가장매매라고 하는 사실은 유효 주장자가 증명하라.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통정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 지금. 그러면 함부로 가장매매 했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도 많아 이거. 쫄딱. 그러니까 무효라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제3자.
제3자 보호 요건으로 제3자는 선이면 족하다.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선이면 족하다. 그럼 제3자는 여기 봐. 제3자가 선이면 유효가 되잖아 지금. 그럼 제3자는 선일 것이다. 악일 것이다. 그래서 제3자는 선일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은 무효주장자가 증명하라 그런 얘기지. 설득돼? 제3자는 선이 이면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그래, 그래서 갑은 채권자의 전형적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가장매매를 했고 을이 병에게 팔았다. 전형적인 사례야. 그러면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냐 보니까 여기도 있잖아. 지금 4사람이다. 4사람. 자, 그럼 2사람 사이에 확정무효가 되면 2사람 사이 확정무효이면 자, 이거 본다. 전전세 무과 취사철회, 취치철회, 손절 이렇게 물어본다. 따라서 채권자 A는 갑을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아까 했는데 또 모르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매매에서 자, 소유자 갑이 을과 진짜 매매해서 짜고 매매했어. 등기 해줬지. 근데 을이 아는 병에게 팔았대. 아는 병. 그런데 그 병이 다시 이렇게 정이 나왔대.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 사람 권리 취득하냐 뭐더냐 막 나오거든. 그러면 갑을병정 나오지. 갑을병정 나오잖아. 그럼 정은 볼 것도 없이 언제나 권리 취득해버려. 야, 나 병까지만 나와도 정신이 흔들어 죽겠는데 또 여기다 정까지 또 나왔네. 에이씨, 정만 나오면 그 사람은 언제나 권리를 한다 해버리면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이면 만약에 이 병이 선이라고 한다면 병은 소유권 취득했지. 권리 취득했잖아. 그럼 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은 이 사람과 거래한 사람은 선이 악이 따질 필요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악이면 권리 취득 하잖아. 맞아? 이 사람이 선이면 악이라도 권리 취득해. 하나라도 정신 차려서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에서 악이라고 한다면 여기 악이 낸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야. 무더게 이런 무모한 짓을 하겠냐. 여기 악이 하나 더 나올래. 무 한문으로 쓰기도 어려운데. 그러므로 시험은 여기 악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뭘로 나와야 돼? 선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3자의 범위는 가장 매수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이 하나 한다.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제3자는 끝까지 제3자다. 그래서 직접 거래한 자와 거래한 사람들은 뭐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나올 리는 없겠지만 여기까지는 나와요. 이렇게. 그러므로 병이 악이면 여기는 정이 선이면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효사례 해결제 갑은 만약에 정이 선이라면 여기서 권리 취득할 것이고 만약에 정이 악이라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 지금. 가장매매 무효등기, 병이 악이 무효등기, 정이 악이 무효등기. 그럼 정은 악이일 것이다, 선이일 것이다. 선이일 것이다. 병은 악이일 것이다, 선이일 것이다. 다 그렇게 하라니까. 선이일 것이라고. 부정이요, 긍정이요. 다 매매계약은 긍정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일 것이다 하는 사실은 부정을 주장한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병은 선일 것이다, 악이일 것이다. 선일 것이다. 그러면 병의 악이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라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효사례 해결책 5단계에서 자, 페이지 18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18페이지. 18페이지에 2단계를 봐. 거기 18페이지에 2단계 보셨나? 여기에 내가 지난주에 무효사례 해결책 5단계 좀 열심히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단계 한번 본다. 2단계. 자, 여기보다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청, 손청, 부청. 지금 이게 이 얘기야. 잘 봐. 지금 갑이 을과 가장매매 했는데 을이 병에게 팔았을 때 병이 악이고
정이 악의인 경우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갑은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 되돌려 달라 할 수 있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갑은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 되돌려 달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병이 악이었을 때 어떻게 소유권을 회복하냐면 회복하는 방법은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그어가. 그래서 갑이 무효인 정을 상대로 5번, 4번 말소 이렇게 그어가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면 3번이 등기 명의인이 되었지. 그러면 다시 6번 해놓고 3번 말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돌아간다고. 등기법에서는 뭘 물어보자면 2단계에서 소유자 정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려거든. 말소 등기를 갑이 신청이냐, 등기 신청인. 그럼 이 사람이 무효 등기니까 의무자가 되고, 그러면 이걸 말소하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살아나냐면 병의 이름으로 되살아나. 이 사람을 등기 명의인이라고 그래. 등기법에서는. 그러면 이 갑이 정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병을 대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O 해야 돼. 등기 신청할 때는. 그래서 등기 신청 절차는 이게 무효 아니야? 그럼 무효니까 말소하고 이렇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상대로 또 소를 제기해야 돼. 그럼 이렇게 되살아나지? 그럼 또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지금 진정 소유자가 등기 회복하는 경우 무효 등기 명의인이 3사람이지. 몇 사람이야? 그러면 각각의 상대로 소송 제기해야 돼, 다 3번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확정 판결까지. 그럼 대법원까지 한 번 3심제 아니야? 그럼 20년 걸다 죽어버려, 이거.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조상 땅 찾기. 그런데 이렇게 3사람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하게 되면 절차도 시간도 많이 걸리지. 그래서 정을 상대로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은 목적은 이전 등기, 그리고 원인은 자 여기다 진정명의 회복.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방법으로 뭐 상속 등기, 무슨 여러 가지 수용 등기, 환매 등기 있으면 꼭 하나 나오잖아. 진정명의 회복. 그럼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렇게 직접 이전 등기해도 괜찮어, 잘못됐어.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어. 응?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에 또 듣고 해야 되고 설득돼야 되니까 그냥 순서만 알아봐. 순서 봐. 여기 봐. 지금 정이 악이라고 하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갑에게 있으니까 등기 부상의 소유권 회복하는 방법이야 지금. 회복하는 방법. 그러면 갑은 무효 등기 명의인 모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다 청구해야 돼. 그러면 3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므로 복잡하지. 그래서 갑은 여기 4번 정을 상대로 말소 청구에 이전 등기 청구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말소하고 이전 등기 2가지가 있다 이게. 말소하고 이전 등기. 여기 이전해가도 괜찮아. 동의해?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갑은 소유권 넘어가 버렸으니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 못해 이제. 소유권 넘어가 버렸으니. 그러면 갑은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 넘어갔으므로 물권적 청구를 행사 못한다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을이 병에게 팔아서 돈을 받았다면 그거 내놓으시오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병이 선인 경우 갑은 을에게 무슨 짓 할 수 있어?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봐. 부당이득. 선인 경우. 그 다음에 병이 선인 경우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팔아서 갑이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 만약에 토지 시가가 10억인데 을이 병에게 5억을 받았다면 5억 내놓으시오면 그게 부당이득인데 손해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때는 10억 내놓으셔야지. 그래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소유자는 물부손 있다. 그게 여러분 2단계야. 물부손 있다 물어보는 게. 지금 여러분들 책에 2단계 공부했다고. 지금 18페이지에 몇 단계 했어? 그 무효사례 해결 5단계 중에 2단계 한 거라고. 지금 2단계.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갑이
갑이 이 병이 선인 경우 잘 들어?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권이 물청이거든.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물청은 이제 이 사람을 보호해주다 보니까 등기말소 청구가 불가능하게 돼버려. 자, 여기 본다. 물청은 불능 있어 없어? 없다. 그것이 갑은 을의 병이 선인 경우를 전제를 했어. 선인 경우 갑은 을의 등기말소 청구와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 본다. 물청은 불능 없다. 이렇게 네 개를 잘 알고 계셔야 돼. 물청은 불능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결했던 것이야.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살펴보면, 자,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매매에 가장 매매에 그리고 제3자가 나타나.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 갑을 간의 가장 매매는 확정무효. 병이 선이면 저게 뭘로? 유효. 병이 악이면 무효. 맞아? 그럼 이때 이제 1단계 공부한다고. 1단계. 그래서 시험이 갑을 간에 이렇게 물어봐. 갑을 간의 가장 매매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다고 이게. 이렇게 물어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아까 내놓으시 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앞에서. 요거 허위표시 동영상 보시고 잘 공부하셔야 돼. 통정 허위표시는 무효다. 그거 갖고 해결 못해. 자, 갑을 간의 가장 매매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제한 능력자가 가장 매매했다면 취소 사유 존재하죠. 취소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가장 매매의 당사자 채권자가 등장한다. 에어건다. 채권자는 채취 있고 대위 있다. 갑의 등기말소 청구권을 채권자는 대위할 수 있어. 여기서 3단계 소유자의 채권자는 물청 등의 대위 행사 여부를 물어보고 채권자 취소권 다 같이 채취. 채권자는 가장 매도인의 채권자는 가장 매매가 사회 행위가 됨을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그게 여러분들 3단계 한번 봐. 3단계. 지금 18페이지에 3단계를 보시라고. 18페이지 3단계 봤나? 누구를 물어본다고? 소유자의 채권자 구제책. 여러분들 오늘 이걸로써 무효 사례 해결책이 끝이 나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가 나오면 이렇게 등장을 해. 갑과 을 사이에 무효 나오잖아. 그럼 제3자 나오고 채권자 등장을 해. 이렇게 그냥 잘 이게 세 가지 패턴을 기억했다가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 제3자 보호, 그 다음에 진정 소유자의 채권자 구제책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무효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냥 무효만 두 사람 사이에 무효 이렇게. 그럼 둘이자 갑을 간의 가장 매매는 철회할 수 있다. O요 X요? O. 아까 O라고 하지 않았어. 허위 표시는 여기 봐. 병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기 봐. 병이 나타나기 전에는 확정 무효지만 병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 있잖아 지금. 병에게는 효력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 그러므로 제3자 나타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 그때 오해해야 돼.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는 해지한다. 해지는 안 된다. 해지 안 돼. 무효니까. 여기 통정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손배청 있어 없어요? 당사자는. 이걸 매매를 이유로는 안 돼. 이렇게. 근데 우리 병에 팔아먹었지? 그럼 팔아먹었으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다음에 여기 갑을 간의 가장매매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다. 상대방에게만 무효다. 절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 그럼 제3자는 선의인 경우 이 사람이 선의면 요 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선의의 제3자는 가장매매가 무효였지만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봐. 자, 외워본다. 전전세부가 취치철의 손절. 자, 외워본다.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 있다. 외워야 돼. 그럼 소유의 채권자를 뭐라 하죠? 외워보자.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의 물부손을 대위할 수 있다. 채취했다.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없음? 없다니까. 상대방은 있다 하면 입을 좀 닫아. 입을 좀 닫으라고. 상대방이 지가 무슨 손해가 생겼어. 마지막 무효등기 명의인과 거래한 제3자 보호해줘야지. 그래서 무효등기 명의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는 이게 상대적 무효냐 절대적 무효냐 따져서 의사표시에서 무효이면 상대적.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해 안 되면 동영상 보고 좀 공부 좀 해. 나는 이거 하느라고 몇 번 바꿔서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오늘 아침에 와서도 바꾸고. 그래서 세미가 못 살겠대. 좀 자그마니 좀 바꾸래.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바꾸고. 잘 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3자는 아니냐 이거 공부해야 돼. 제3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디 페이지 보시냐면 그 23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이제 위에서 2번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모유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 제3자는 누구냐 나오지 이제. 그래서 여기 보자. 막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를 해. 그러면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자 여기 봐. 이 제3자가 등장하는 사례를 물어보는 게 우리 민법은 여기가 갑을간에 가장매매 하나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또 매매가 하나 나오는 경우가 전형적인 문제이고 여기 매매 대신에 제한물권 설정 행위를 물어봐. 각종. 가장매수인과 거래한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 물어본다고. 전형적인 허위표시 2대 사례가 몇 대 사례? 제목 좀 보라고. 제목 몇 대 사례요? 여기가 가장매매 하나 이루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매매를 물어보는 경우가 전형적인 문제야. 근데 매매 대신에 또 뭘 물어봐? 각종 제한물권 설정 계약을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 있나? 그럼 이걸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매 계약은 했으니까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을 때 여기 한번 봐. 1번 가백에서 2번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갑구야, 갑구. 그럼 을구를 봤더니 을구의 1순위의 1번 저당권자가 누구냐면 병이야. 저당권 설정해 준 것이야, 지금. 저당권. 그럼 이 병이 저당권이라면 병이 이 을이 소유자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을이 소유자인 줄 알았다면 병이 선이라면 이 사람은 적법하게 저당권 취득해 못해. 굳이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자 경매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선인 경우에 고개 흔들지 말고 가장매매 했는데 가장매수인이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빌미로 은행에서 융자 받았다니까. 그럼 이 은행은 무효등기 명의인과 거래했잖아 지금. 저당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원칙이 없어야 돼. 근데 병이 선이면 이게 유효로 다뤄진다니까. 그래서 병이 선이면 은행은 적법하게 저당권 취득을 해. 여기까지 됐나? 모르면 나도 모른다. 그러면 병이 선의의 저당권 은행이 경매 오면 이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권리 취득하겠지. 그래서 갑을병정 나오면 정은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갑을병정 나오면.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자 여기서 여기 봐. 여기서 이 등기가 이제 갑을간의 등기는 지금 갑을간의 등기는 그냥 무효야 무효. 여기는 보지 말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있지. 제3자 나타나기 전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등기 말소 야 네 등기 무효니까 말소해 하잖아. 그러면 이것을 이해관계를 맺은 저당권은 제3자가 돼버린 거야. 이걸 없애버리면 이것과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가 됐잖아. 그럼 이거 없어지려거든 이거 말소 오려거든 제3자 승낙서 얻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이라고 한다면 말소 못하잖아. 그래서 이것은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말소 오면 제3자가 죽잖아. 그래서 꼭 말소해야 돼. 3번 이전해와도 괜찮아. 그래서 아까 배웠던 내용이 또 반복돼. 갑은 을에게 꼭 말소 청구에 이전해와도 괜찮아. 이거 꼭 외우느라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해가도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병 때문에. 병 때문에. 그리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자세를 잘 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도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갖추면 민법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답형이니까. 자, 이 사람이 선인 경우 이 사람은 적법한 저당권자야. 저당권자. 그럼 병이 경매해버리면 소유권 상실했지. 그러니까 병매해본 이 병이 경매에서 정의 경락이 나타나면 갑은 소유권 상실했잖아 지금.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해야 돼. 그럼 갑은 을에게 자, 왜 물부손 있다. 그게 반복되는 거지 지금. 물부손 있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병의 저당권 실행 시 갑은 병의 저당권 실행에서 정의 소유 경락이 나타나면 갑은 가만히 있어야 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그냥 갑은 을에게 여기서는 갑은 을에게 물청, 부청, 손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유권 상실해버리면 손배청이 있어 이렇게. 병이 선이면 경락에는 선이어야 돼.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을 해. 그래. 만약에 병이 악의인 경우 저당권자 악의인 경우 이 사람이 선이면 경락에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맞아? 병이 선이면 가불간의 매매가 유효라고 우겨도 괜찮아? 괜찮잖아. 물어보는 사례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야 유튜브 봤더니 사례 문제 전문가가 있는데 가봐야 되나? 가봐야 안 돼. 내가 제일 전문가니까. 또 거기 가서 또 허서 거기 가서 야 유튜브 보니까 다른 데 잘한다. 거기 가자. 꼬드기기만 해서 걸리기만 하면 죽어야죠. 나한테 아주. 같이 망한다고. 같이 망해 내가 봤으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결해야 될 게 애워본다. 5단계. 그걸 애워놓고 동영상을 다시 봐. 그걸 애워놓고 동영상 다시 보고 그 동영상 5단계 해결책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3자 여부야. 마지막으로 누구? 그 23페이지에 제3자인데 그럼 제3자는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을 제3자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여기서 가장매매하면 제3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22페이지에 왼쪽에 한번 읽어본다. 다 같이. 가장행위 전이요 후요. 맨 밑에 후 동그라미 있죠. 좌측에. 좌측에 졸지 말고 의자 딱 버티지 말고 뒤로 떼. 버텨서 공부하는 척하고 하지 말고 나는. 공부하는 척 좀 먼저 하라고 좀. 오늘은 은지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있지. 은지가 안 좋으니까 또 저 뒤에서 조는 사람이 생기네. 딱 뛰라고 다시 후. 그 다음에 2번에 외관 동그라미 있죠. 2번에 외관. 그 다음에 3번은 외관 동그라미 쳤나? 3번은 독립 동그라미 있죠. 독립. 4번은 실질적인 이런 후 전에 있으면 제3자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있으면. 가장이 전에 있어버리면 지금 이 사람은 봐. 이 사람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갑벌이 가장매매했다. 그럼 가장매매 하기 전에 있었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3자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은. 후에 생겨야 돼. 후. 그 다음에 외관이라고 하는 거 여기 봐. 가장인가 있게 되면 여기에 가장 권리와 의무가 생겨. 이렇게 이게 외관이야 이런 거. 가장 권리. 가장 채무. 이게 외관이라고. 다시 해. 외관이 뭐라고? 거기에 2번 가장행위에 외관 했더니 외관 가로에 넣고 가장권리, 가장채무 쓰여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만약에 가장매매 대신에 여기다 가장소비대차라고 해보자고. 그럼 가장소비대차는 가장으로 돈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 아니야. 이건 뭐 가장채권이 있고 가장채무가 있겠지. 만약에 여기가 가장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다고 봐. 가장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저당권자 아니야. 그럼 가장저당권을 믿고 나타난 사람이 제3자라는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들 후에, 외관, 독립. 만약에 독립이 안 되는 상속인 이런 사람도 제3자 아니라는 거, 본인 이런 것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후에, 외관, 실질 독립해서 실질적인 형식적으로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제3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권리가 뭐냐면 여기 봐. 갑을 간에 가장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냥 가장이라는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 제3자는 이 사람은 매매만 보는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 생기잖아 이렇게. 그래서 가장 대금 채권이 생겼고 매수인에게는 뭐가 생겼겠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겼겠지. 맞아?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법률 효과로서 대금 채권, 소유권 채권 생기잖아. 그게 외관이라고. 그리고 등기해주면 진짜 소유권 생겨. 가장 소유권 생겨.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은 돈 줄 의무가 있지? 가장 대금 채무가 있어,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장 외관이라고 해. 그러면 이 외관을 신뢰해서 독립해서 이해관계 맺었다. 그러면 이 대금 채권을 양수한 자, 제3자요. 다시 한번 양수인. 갑이 을에게 계약서 보내주고 요 갑이 을과 이루어진 계약서 보내주고 병에게 야 계약서 받지? 오! 내가 을에게 2억 받을 돈이 있으니까 네가 받아가라. 오케이. 이 사람이 제3자라고. 맞아? 그게 23페이지 왼쪽을 봐. 23페이지에 왼쪽에 가장권리 양수인이라고 해서 외우면 못해요. 여러분들. 첫째 가장대금 채권의 양수인 나오지. 이 사람이 제3자라는 거야. 가장대금 채권의 양수인. 그럼 여기서 가장 매수인에게도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물론 가장대금 채권 양수인도 있고 이 채권을 압류한 사람 많아 이거. 가장대금 채권 압류한 사람. 외워본다. 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가장대금 채권을 갑이 갖고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갑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제인이 나타나. 다시 한번 파산관제인. 이 사람도 가장대금 채권 외관을 믿은 사람이라고. 다 제3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갑과 이해관계 맺은 자가 이 정도 나올 것이고 을과 이해관계 맺은 자, 이 청구권 가장 소유권 이전 청구를 가압류자 나타나겠지 또. 맞아? 또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각종 제한문구를 취득한 자 엄청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과 외관을 신뢰한 자라고. 다 써 있어 거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가장 대금 채무. 2억 줄 채무가 있는데 그걸 보증선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채무의 보증인 있잖아. 이 사람도 제3자예요. 제3자. 그래서 제3자는 주로 이런 사람이구나 해서 머릿속에 담아둬.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외울 수가 없다고. 왜? 이 가장행위가 뭔지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가장행위가 있게 되면 진짜 채권 채무 생겨. 가장 대금 채권 채무 생겨. 가장 채권, 가장 채무가 생겨. 그러면 가장 채무와 관련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외워버려. 참 보증인. 그러니까 가장 채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냥 보증인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제3자예요. 보증인 나오면. 그리고 가장 권리 있었지? 양수한 자,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파산관제인 엄청 많아. 양수한 자,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파산관제인. 이런 사람들 주로 제3자다 하시면 돼. 설득돼?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이해했으면 제3자 아닌 사람만 공부하면 돼. 제3자 아닌 사람. 그래서 오른쪽에 제3자 아닌 사람의 1번 상속인 나오지. 상속인은 독립된 자여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니까 제3자 아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 상속인. 상속인.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상자 동그라미 쳐. 그냥. 그 다음에 2번 가장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나오지. 그 사람도 가장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누구냐면 거기다가 오른쪽에 메모해봐. 여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1번에다가 1번 있네. 계약인수인 나오나? 그 계약인수인에다가 인자 동그라미 쳐. 인자. 그 다음에 3번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나오죠. 그 추심에다가 추 동그라미 쳐. 추심에다가 추. 그리고 양수인에다가 양 동그라미 쳐. 추양. 4번 가장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나오죠. 거기다가 손양 동그라미 쳐. 손양. 아까 내가 이렇게 설명했지. 가장 매매를 했는데 우리 병에게 팔아서 병이 선이면
갑은 을에게 이제 물청은 안 되고 부당이든 청구권이나 손배청이 있었지. 그 손배청을 양수한 자는 진정 권리 양수인이므로 제3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양은 제3자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이 계약인수인인데 여러분들 책은 2번으로 쓰여 있어. 계약인수인 2번 이렇게 인자 동그라미 쳤나?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5번에다가 계약인수인 또 있네. 5번에다가 계약인수인 인자 동그라미. 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6번에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수익자 나오죠. 그 숫자 동그라미 쳐놓고 또 수익자 대신에 숫자 안 나오고 그냥 제3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것도 제3자니까 제3자나 수익자는 같은 표현이니까 거기는 수익자 쓰여 있나요? 오른쪽에다가 제3자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제3자. 그 다음에 채무자만 나오면 그냥 제3자 아니야. 채무자만 나오면. 채무자 통째로. 8번 가장 매도인의 압류한 자여 그냥 일반 채권자요. 일반 채권자는 권리를 압류한 자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다.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경우에 후수의 저당권자 나오면 그냥 제3자 아니다 하면 되는데 이건 사례가 자주 안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기 이제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자, 외워본다. 상본 대리인 없나 거기? 그럼 거기다가 하나 더 써요. 그 위에다가 하나 더 써. 그냥 본인 이렇게 써봐. 그냥 또는 대리인 이렇게 하면 써봐. 본인 대리인. 본인과 대리인은 대리인이 가장행위를 했을 때도 대리인과 본인은 같은 사람이야. 동일시. 대리인이 가장행위 했어도 본인은 같은 사람. 본인이 가장행위 했어도 대리인은 같은 사람. 그러므로 대리인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본인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냥 여러분들은 상본 취향 해도 되고 상대 취향 해도 돼. 자, 이제 외워본다. 상대 취향.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3자인지 아닌지 숙제. 여러분들 제3자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력이 쌓이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눈으로 보여 그냥. 아 가장행위의 외관과 관계 있는 자이므로. 근데 해당하는 경우는 실력이 쌓이면 9월달 여러분 9살 먹으면 9세 되면 다 알아. 9세 9살 먹으면. 근데 지금 급하잖아. 그래서 시험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야 돼.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야 돼.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이거 다시 상대 취향,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을 꼭 외우셔야 돼. 이런 사람들을. 자, 그래서 허위 표시는 이렇게 마치고 좀 여러분들 내가 강의할 때 두서없이 하는 것 같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와 제3자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강의했으니까는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23페이지에 위에서 3번에 은닉행위의 효력 나오죠. 거기다 네모 쳐. 은닉행위의 효력 네모. 은닉행위의 그 네모 치시고 은닉행위는 이렇게 나오면 돼. 은닉행위는 3단계로 해결하라 이렇게. 몇 단계로? 이렇게 나오면 3단계로 해결하라. 이건 쉬워. 이건 뭐냐면 갑이 잘 들어. 갑이 실제로는 속마음은 실제로는 을에게 증여해 증여. 실제로는 뭐한다? 증여. 근데 여러 사람을 숨기려고 매매를 가장한 것처럼 꾸며. 계약서에는 매매로 가장해. 그 등기부에는 등기했을 텐데 증여로 등기했겠어? 매매로 등기했겠어? 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해. 저기 봐. 갑이 실제로는 을에게 증여에 매매 실제로는 증여. 근데 뭐로 꾸민다고? 매매. 그리고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돼 있지. 근데 등기부의 원인은 매매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무슨 짓 했다고? 증여. 그러면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때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실제 증여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걸 무효라고 하지 말자는 거야. 등기법 29조 2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 실체관계와 등기 명인이 일치하므로 이 등기는 유효로 처리하자. 그래서 3단계인데 여기 봐. 실제로는 무슨 짓 하면서? 뭐라고 꾸몄어? 등기했어 안 했어요? 3단계 물어보면 돼.
됐나? 증여는 유효, 무효?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라고. 한번 읽어보자. 실제 증여를 하면서, 자, 사선을 내. 실제 증여를 하면서 끊어, 여기서. 1번에 실제 증여를 하면서 끊어, 매매 앞에. 됐나? 매매를 가장하여 끊어, 여기다가. 매매를 가장하여 끊어.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끊어, 여기까지. 그러면 증여, 그 다음에 매매, 등기 나오지? 3단계. 증여, 유효, 무효? 유효. 매매, 무효. 등기, 유효. 이렇게 하라는 거야. 증여, 유효. 매매, 무효. 등기, 유효. 이렇게 끊으라고.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한다. 이게 은닉행위라고 한다 하시면 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그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아는 모르는 병에게 무슨 짓을 했어? 저당권 설정했다. 무효사례 해결책 2단계 물어보잖아 지금. 갑이 을과 가장 매매를 했고, 근데 을이 병에게 매매를 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 저당권 설정. 그리고 병과 거래한 정 나타나겠지? 그럼 정은 병이 경매를 진행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 병이 선이면 뭘로 다뤄져, 이게? 유효로 다뤄져. 됐나? 그러면 경락에 나타나기 전에 갑은 을에게 물부손 있어, 없어요? 있지, 이렇게. 1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요, 유효요? 무효. 당사자 사이에서는. 맞아? 2번.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해올 수 있나? 맞아, 안 맞아? 아까 소유자는 등기, 원래 을 명의의 등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1번 소유자 갑에게서,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근데 진짜 매매요, 가장 매매요. 근데 을부에 1번 병이 저당권 있잖아 지금. 그럼 이거 말소해버리면 이게 이해관계인이 된다니까. 승낙서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선의이면 승낙해줘도 소용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소하면 피해가 보지. 말소해야 돼. 이전해가도 괜찮아. 이전해가라고, 이전 등기.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사례 공부했으니까 기억하셔. 이해가셔. 세 번째. 요 사람이 과실이래, 과실. 그럼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선이라는 게 전제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선이 과실이지. 권리 취득을 해, 못해? 그래서 병이 과실로 가장 매매를 모른 경우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맞아? 제3자는 선이면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선이면 돼. 그 다음에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생기면 갑은 을에게 손배청 있어, 없어? 아까 물부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소유권 상실해버리면 부당이득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답을 외우서는 못하거든. 생길 수 있는 문제 5단계를 막 연습해야 돼. 다시 한번 5단계. 그거 5단계를 해결하면 여기 답이 다 있어. 그 다음에 이 물권적 청구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물권 총칙 3주 후에 다시 시작을 해. 거기서 무효 등기의 경우에는 말소 등기 해야 하나 이전 등기해도 괜찮다. 이걸 다시 배운다고. 이렇게 그거 한번 가보자. 여러분 속상하니까. 에이.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물권적 청구권인데 자, 52페이지 봤더니 52페이지 한번 제목을 봐. 빨리 보고 오자. 52페이지 봤더니 제목만 한번 보자.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보이지? 제목만 보라고. 처음 오신 분들 맨 위에 눈이. 시작. 제목 읽었나? 그럼 여기다 대입시켜본다. 여기 보자.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청이 있다. 그때 말하는 물청이 지금 여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53페이지로 가. 53페이지에 방해제거 청구 방법에 기업권, 진정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 나오지. 지금 이 사람이 진정 소유자 갑이요, 갑.
근데 갑이 을에게 이 등기는 원시적, 후발적, 전부 불일치. 그러면 그 말소 등기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시적, 후발적, 일부 불일치요, 전부 불일치요. 그러면 등기를 제거하는 걸 말소 등기라고 해. 그래서 1번 기억본 봤더니 진정 소유자의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무슨 등기 청구? 말소 등기 청구. 거기다 이제 네모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거기다 네모쳐라. 그거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갑오늘에게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렇게 말소하라 할 수 있지만 말소했을 때 제3자를 보여줄 경우가 생겼지? 그러니까 말소해야 돼. 이전에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2번은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한 문제 나오잖아. 등기법에서. 그리고 민법에서 무효만 나오면 계속 나오고 지난주에 제일 매수인, 이중매매에서 제일 매수인에 대해서 내기 없다 생각나나? 직접 없고 진정명이 없고 그게 지난주에 배웠던 거야. 진정명의 회복을 이전된 게 없다고. 제일 매수인은. 다 연결이 되니까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를 이거 꼭 외워줘야 돼요.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이 사람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해버렸잖아. 이거. 이 사람은 권리 취득했지. 그러면 갑오늘에게 가만히 있어야 돼.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해야 돼. 문제가 다 그렇게 돼 있어. 이게 기출 문제니까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2단계 다 같이 물부손 있다. 그거로 해결했던 거 아니야. 물부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제3자를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제3자. 어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고 그랬네. 첫째,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가압류했대. 제3자에 아니야.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생긴 채권이 가장 채권 아니냐. 가장 채권을 가압류했으면 제3자. 맞아? 2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설정된, 지금 이거 딱 보고 둘이 전세권 설정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을은 전세권 취득했지? 근데 그 가장 전세권 아니냐.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해주니까 이 사람은 제3자지.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돼. 갑이 을과 매매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 허위 표시에 의해서 설정된 전세권 아니냐. 근데 이 전세권에 대해서 병에게 담보로 잡혀서 1번 전세권 1-1번지 저당권 부기 등기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제3자지 지금. 대리인에 의해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은 제3자야 아니야. 그거라도 아니까 다행이네.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나오지? 수익자. 제3자야 아니요. 그 해당하는 자는 기업? 이게 정답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한 문제 나오면 건성건성해야 돼. 완성해줘야 돼. 그래 완성해야 되고 두었다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집에 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담아두어. 그리고 머릿속에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안 생겨. 고민하지 않고 다음 달에 또 오면 똑같아. 눈빛은. 사슴눈 똑같다고. 무슨 눈? 사슴눈. 깜짝깜짝 놀라는 사슴눈. 그래서 허위 표시까지 배웠고 5분간 쉬었다가 차고